네,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코이카 해외봉사관리팀 우유경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사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참석을 신청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당일에 되셔서 온라인으로 바꾸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고, 저희 이제 뭐 케이터링이나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껏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이제 지난번 사업 설명회에서 이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봉사단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편안에 대해서 파트너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코이카 해외봉사 사업실 김식현 실장님의 개회사로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해도 들리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해외봉사 사업실의 김식효입니다. 바깥도 엄청 덥네요. 덥고 우선 이렇게 본래는 한 50개 기관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덥던지 아니면 이제 교통편이 좀 불리하든지 해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운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기존에 1차에 때는 또 이렇게 엄청 많이 왔었는데 1차 때는 막 미어 터졌는데 또 2차 때는 이게 본래 계획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2차가? 2차도? 다음부터 1차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그 희귀성이 있어서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해외봉사 사업실에 온 지도 한 6개월가량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청년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고, 제가 이제 코이카에 2005년에 입사했으니까 거의 20년을 다니는 동안 코이카가 1990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봉사단을 처음 한 이후로 거의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봉사단 사업이. 코이카보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연호는 더 길죠.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대체 우리가 내세울 만한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저도 뭐 특별한 거에 대한 답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해외봉사단 사업을 실제로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해외봉사단 사업을 수행하신 기관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바로 시작 전부터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그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는 게 기존 봉사단이랑 좀 큰 차이는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개별 수행기관한테 사업 성과를 그냥 알아서 내게 하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의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봉사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냐 는 부분을 잘 이렇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는 이제 성과 중심이고 실제로 모든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의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정책과도 많이 부합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봉사단 사업이지만은 정부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과 떨어지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개별 정부들의 이렇게 정책이 어떻게 하면 잘 부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 8개 국가에 보건하고 교육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까지 갔다 왔고 이건 사실은 봉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100 몇만 불에 상당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 성과를 내는 방법은 저기 단원들이 파견돼서 현장 사업을 하고 단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이 봉사단 사업이 이 봉사단 사업과 많이 별도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ODA이거든요. 공적 원조, 개발 원조인데 이 부분을 그래서 코이카 내부에서도 이 봉사단 사업을 약간의 뭐랄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봉사단 사업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그 사업을 맡는 담당자나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저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지 봉사하는 사업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DA에 한수한 사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ODA라는 게 사실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게 지금 프로젝트 봉사단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단원들이 파견됐다. 그거에 초점이 아니고 그거에 더 나가서 파견돼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작더라도. 교육 시간이 됐든 어떻게 보면 개선이 됐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해외 요즘 또 다 이렇게 다 외동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우리 사업이 아니어도 워낙 많은 사업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 해외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메리트를 많이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사회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너무 장기간 또 이렇게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6개월의 짧은 실제로 현재 활동은 한 4개월 정도 되겠죠. 4개월 정도 된 짧은 기간 동안 단원들이 현장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기간들은 최소화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관하고 세팅한 액티비티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년간 지금 청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 3만 명 가량이 파견될 건데 여기에는 일반 봉사단도 있고 청년 중개 봉사단도 있고 이렇게 NGO 봉사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청중기나 청년 중개 봉사단이나 다양한 일반 봉사단들이 지금의 프로젝트 봉사단으로 다 통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들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거거든요. 그런 시행착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사업 형태를 선점한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추후에 사업을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받을 거고 자신감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목표는 추후에 프로젝트 봉사단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너무 좀 많은 이렇게 청년들의 진출을 그중에 한 70% 이상을 청년으로 좀 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큰 계획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한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봉사단을 뽑을 거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1차 때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됐고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와중에도 좀 이렇게 디테일 아닌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놓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겸손하게 그런 부분들 잘 받아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별도 또 연구를 해서 Q&A를 올린다든지 해서 또 보완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이카의 경쟁력, 대한민국 5대의 경쟁력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시는 이 시장에 계신 여러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더운 날씨에도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원격으로는 지금 이거에 한 10배 이상의 분들이 듣고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그리고 표가 좋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실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으로는 80명 넘는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80명 800명이면 좋지만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신 만큼 저희도 양질의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설명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신규 사업들은 이미 사전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또 입찰 올라오는 본 공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총괄하고 계시는 해외봉사 관리팀의 김광욱 과장님 모시고 프로젝트 봉사단 개편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코이카 해외봉사관리팀의 김광욱입니다. 저번에 한 2달 전에 1차 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견들을 제가 들어서 이번에 또 개편된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저희
그 파트너 기관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나오는 PPT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이미 또 PPT 파일을 게시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80여 분이 또 참석하고 계시고 지금 현장에도 1차 때 못 오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차 때는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그때 확정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료를 저희가 게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차 때도 오시고 2차 때 보신 분들은 자료 등의 한 3분의 2는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봉사단의 개요는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일단은 사업 목표는 우리 청년에게 ODA에 대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에서 저희 김식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프로젝트 봉사단은 단순히 그냥 봉사단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국별 협력 사업 중에 개발 협력 컨설팅, 예를 들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 전문가 파견이 그 사업의 주요 요소라면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은 전문가 파견, 그 다음에 봉사단을 파견, 그리고 또 사업비 안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배경은 앞에서 또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갑자기 또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의 코이카에서 했었던 국별 협력 사업이나 민관 협력에 좀 연계하여 또는 사후 관리를 하는 느낌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하여 약 3년 동안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하나의 키 포인트고요. 다음으로는 역량 있는 대학 및 저희 민간 기관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참여 동기를 조금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코이카의 연구조사 그 지침에 따른 그 예산이 책정됐다라면 이제는 저희 용역경비 지침에 따르게 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변경하면서 좀 참여 동기를 확대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 사업은 청년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청년 단원으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총괄적으로 한 페이지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맨 왼편은 저희 기존에 예전부터 해왔던 저희 일반 봉사단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저희가 2019년부터 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22년부터 다시 해왔던 기존 프로젝트 봉사단이라면 개편되는 프로젝트 봉사단은 맨 오른쪽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일단은 수요 발굴부터 저희 국별 협력 사업과 비슷하게 기획 조사를 하면서 알차게 사업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용역 경비 산정 지침, 그다음에 청년 기본법에 따라서 34세 미만은 한 80% 이상은 참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활동 기간은 5개월인데 그 5개월 안에는 국내 교육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교육이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길면 4개월 정도 현장 파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견은 반기당 1회씩, 그러니까 상반기에 교육받고 한 3, 4개월 현장 활동을 하고 그 기수는 들어오고요. 한 2달 정도의 두세 달의 가운데 텀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달 정도 교육받고 또 한 3, 4개월 정도 봉사단에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럼 중간에 텀이 있다.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 PMC 사업 수행 기간이 2년 반 동안 또는 3년 동안 사업을 끌고 가는 거고요. 단원이 없는 그 기간에도 저희 PMC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쭉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코이카 봉사단이 직종이 되게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각 직종마다의 좀 꼭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 같은 걸 좀 요하는 직종들이 많은데, 일단은 청년 친화적인 직종으로서 좀 넓게 5대 분야를 정하고, 또한 이것도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 학과 학생이면 대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조금 문턱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PMC
그 인력 중에 한 분이 2년, 지금은 저희가 1차 올해 하는 것은 2년 반으로 계획을 짰는데 앞으로는 3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2년 반에서 3년 동안 그 현장에 한 분이 쭉 계시는 거고요. 한 분은. 그리고 나서 현지 직원들도 2명 정도 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사업이 12명이, 그러니까 총 단원은 5회가 가는 거죠. 지금 2년 반일 때는요. 반기마다 1회씩. 그러면 12명이 한 번의 팀이라면 12명 곱하기 5해서 60명 정도의 단원이 투입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성과를 2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업, 이 프로젝트의 성과. 당연히 그 나라의 경제 사회 개발의 그런 증진을 위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 이 일 경험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성과. 그들의 성과는 그들의 역량 개발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역량 개발이라는 2가지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무슨 지침이나 규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르는 규정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코이카의 모든 규정들은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용역경비 산정 지침이라는 것도 이 안내드린 곳에 통해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 주기는 설명드린 것 같이 2년 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5번 정도 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모집을 했을 때 2차, 3차를 같이 모집하고 3차, 4차를 같이 모집하는 거,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좀 특히 학생들 또는 뭐 34세 이하 또는 누구든지 좀 약간 예측 가능한 본인들의 좀 삶의 라이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갈 단원을 뽑을 때 내년 하반기 단원도 일단 같이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DA 계획도 좀 세울 수 있게 해놓고요. 당연히 일부는 뭐 못 뽑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아니라 내년 하반기에 단원들은 일부 못 뽑게 되고, 또는 이미 뽑았는데 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인적 일로서 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또 그 다음에 또 리크루팅을 2개를 연갈아 가면서 2개를 겹쳐서 하는 게 제가 또 단원들을 모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형성을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기획조사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미 사업을 구체화시켰고요. 타당성이 있는 사업 8개가 이제 올라왔고요. 8개 중에 이미 2개는 사전 공고가 어제 코이카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나머지 6개가 다 사전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사전 공고는 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일주일 뒤에 본 공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 공고도 이제 다음 주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원래 저희가 입찰에 대한 하나하나가 다 입찰이기 때문에 8개가 다 따로 올라갑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각 순서에 따른 각 사업에 대한 입찰 설명회는 저희가 따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입찰 설명회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질의응답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 전체 사업,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 입찰에 올라가는 8개 사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같이 저희 그 파트너분들께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세부적인 각각의 그런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올라간 사전 공고나 앞으로 올라갈 입찰 공고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단 일반 경쟁 입찰로 8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사업 구성 요소 중에 뭐 전문가 파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냐도 중요하지만 또한 또 중요한 요소인 단원입니다. 단원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코이카 봉사단 출신인데, 제가 2009년에 파견 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단원들이 다 2년이었습니다. 기본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어떻게 코로나라는 그런 또 변수에 대한 좀 아직 그런 게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단원들이 1년 나가고 1년 연장이긴 한데요. 제가 2년을 나갈 때의 그때의 시간의 속도와 지금의 시간의 속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청년이든 장년이든 다 상관없이요. 예를 들면 뭐 저도 잘 모르는데 뭐 챗 GPT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챗 GPT가 작년 말에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챗 GPT는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답변을 하는 챗 GPT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챗GPT가 나와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야? 그러면 작년 시점이 아닌 2018년 데이터로 대답을 했던 좀 좀 이상한 챗GPT였다면 지금 챗GPT는 온라인 검색을 다 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다 해주거든요. 챗GPT 첫 번째 나왔을 때도 그게 뭔지 저는 아직 잘 사용을 못 해본 사람인데 단지 몇 달 사이에 이게 가공할 속도로 확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시간의 흐름을 좀 다르게 느끼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당연히 저희의 장기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이제 1년 나가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그 단원들은 여전히 그 트랙은 제가 더 고도화해서 더 성과가 나도록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파견 기간에 대한 부담이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금 저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5개월이고 그것은 국내 교육을 포함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발에서도 이제 이 단원은 코이카와 계약을 하는 단원입니다. 저희 코이카 봉사단이고 코이카와 계약을 하지만 저희 이제 PMC 사업 수행 기간에 함께 그 단원들의 그 역량과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성과를 같이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C에서 각 어떤 단원이 뽑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프로젝트 속에서 각 차수마다의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고 각 차수마다의 옳은 그 적합한 단원들을 뽑는 것은 PMC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거 저희 프로젝트 봉사 다닐 때는 행정에 대한 시스템도 다 저희 사업 수행 기관이 알아서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 봉사단을 지금 뽑고 있으면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코브 봉사단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등록하고 그게 다 전산 시스템으로 다 이용이 됐는데 그전에는 여러 이유로서 각 저희의 그 사업 수행 기관이 개별로 그 지원서를 받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부담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개편되는 부분에서는 좀 행정적인 부담들을 좀 많이 덜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말씀드린 것 같이 자격 및 면허가 불필요한 핵심 5대 직종으로 넓게 갔는데 하나는 청년이라고 하는데 또 34세 이상이 34세 이하 선발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이미 사전 공고가 올라간 2개 사업을 보면 그 중에 한 사업은 모두 다 그냥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굳이 청년이 아닌 분들을 뽑을 사유가 없는 사업은 그냥 청년을 다 뽑게 될 예정이고요. 어떤 사업은 특히 그 나라 저희 파트너 국가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 나라 공무원들도 당연히 그쪽에서는 지식인이고 어느 정도 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너무 청년들이 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일 때는 저희의 일반 봉사단 자격을 준용하여 뭐 석사 이상이라던가 아니면 경력이 뭐 몇 년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을 사업마다 어떤 곳은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없기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제 파견 시기는 지금은 이제 올해 처음 하다 보니 조금은 늦춰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그 정례화를 해서 그래야지만 저희 함께 할 단원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 한번 파견하고 9월에 한번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원이 선발되고 났을 때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은 말씀드린 것 같이 국내 교육 때부터 이 단원들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일반 봉사단, 장기 봉사단들은 교육이 끝나고 현지에 갔을 때부터 계약이 시작되는데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들은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부터 계약을 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부터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현장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국내 교육 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봉사단원에서의 가서 할 활동을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교육 때부터 이제 계약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국내 교육을 PMC가 주관하는 것을 먼저 할 예정이고 그때 저희 뽑힌 단원들에게 이 프로젝트 봉사단의 PDN과 성과에 대한 먼저 교육이 있어야 될 거고 저희가 3, 4개월 가는 단원이다 하더라도 요번에 1차수긴 하지만 이분들이 5차수 2년 반 동안의 사업 내용을 당연히 아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성과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고 단원이 갔을 때 무슨 업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국내 교육하는 그 상황 때 이미 당연히 직종에 따라서 뽑혔겠죠. 직종에 따라서 기본적인 업무는 주어졌겠지만 뭐 하나의 직종에 4명 정도가 있으면 그 4명이 그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할 건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국내 교육에서 하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 것이 현장 활동, 또한 내 단원이 갔을 때 어떤 활동 계획을 하겠다라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점으로 보면 뒤에도 이제 전체 향후 계획이 있지만 단원이 실제 뽑혀서 국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는 12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서 한 12월 말까지 10일 정도의 이제 PMC 직무 교육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연말과 내년 연초에 온라인 교육을 한 일주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연초에 한 2주 정도 저희 영월 교육원에서 담당하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PMC에서 주관하는 국내 직무 교육도 일단은 교육 장소는 같은 영월입니다. 영월에 있는 저희 교육원에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에 파견됐을 때는 현지 적응 교육은 한 일주일 정도, 저희 그 장기로 가는 봉사단들은 현지 적응 교육만 하더라도 5주에서 8주거든요. 사무소의 상황에 따라서 5주에서 8주인데 저희 단원들은 이제 짧게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적응 교육도 일주일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지 적응 교육은 일단은 해외 사무소가 주관하고 저희 PMC는 이제 지원하는 걸로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현지 적응 교육은 당연히 그 나라의 안전 또는 그 나라에서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코이카 사무소에서 주관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단원별로의 역량 그 계획이 있고 역량에 대한 그 성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3개월 동안 단원들의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은 말씀드린 것 같이 PDM이 2개입니다. 원래 있는 저희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PDM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단원이 역량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는 PDM이 있습니다.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입 요소들을 보면 저희가 PMC의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단원의 현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원이 한 번 갈 때마다 한 12명이 갈 때마다 한 5만 불에서 6만 불, 한국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사업비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물품이라 해서 단원들이 월마다 한 100불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금액들은 PMC 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코이카 사무소에서 그 심사를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PMC 예산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PMC 사업비 저희가 각 사업마다 한 11억 정도 내외의 예산인데 그 안에도 한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단원들 한 명당 한 달에 한 100불, 3개월이면 300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단원이 미리 나가기 전부터 나는 갔을 때 뭐 현지어를 공부하겠다, 또는 이제 영어를 공부하겠다, 또는 내 직종이 컴퓨터니까 이런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300불 이내의 금액에서 코이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단원의 역량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고, 이 예산도 PMC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원 역량 강화 PDM은 저희가 거의 공통으로 8개 사업에, 그러니까 이 PDM이 있고 당연히 그 각 사업마다의 PDM이 있겠죠. 각 사업마다의 PDM은 당연히 다 다를 거고요. 그 8개 사업의 단원 역량 강화 모형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모든 게 있고요. 당연히 더 자세한 거는 이미 사전 공고 올라온 2개 사업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코이카 규정 속에 있는 그 복무 규정들은 장기 봉사단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조금 단기로 파견하는 3에서 4개월 파견되는 단원에 맞도록 규정을 좀 간소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뭐 해외 휴가 같은 걸, 원래 저희 일반 봉사단원은 파견국에 가서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해외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6개월 이후부터 일반 단원은 해외 휴가를 쓰는데 저희 단원은 3, 4개월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은 해외 휴가를 제한할 예정이고요. 또한 저희 장기 봉사단들은 좀 뭔가 일이 있을 때 또는 아프실 때 질병에 따라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 2달까지, 최대 2달까지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일시 귀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저희 단원들은 지금 3, 4개월이기 때문에 그 일시 귀국이라는 것을 지금 안 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봉사단 규정이
장기 봉사단들을 위한 다 제도여 가지고요. 그것들을 좀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원의 출입국 지원이나 생활비나 체재비나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장기 봉사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체재비, 생활비, 그다음에 이런 커리어 적립금 이런 예산들은 저희 PMC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PMC 예산 11억과 12억은 진짜 사업을 위한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단원에게 지급되는 직접 경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활비, 체재비, 현지 정착 지원비 또는 현장 사업비 또는 이제 한 달에 100불씩 그 역량 강화비 그런 거는 그 PMC 예산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코이카 예산에 있어서 코이카 예산에서 또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 봉사하는 사업이 2년 반, 지금은 일단은 올해는 2년 반 사업으로 다 구성을 했거든요. 2년 반일 때 11억에서 12억이 사업비인데 실제 사업비는 한 20억에서 22억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PMC 예산에 있지 않은 예산들까지 한다라면 저희 코이카에서 위탁형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NGO 봉사단 같은 게 있죠. NGO 봉사단은 이 모든 예산을 저희 사업 수행 기간에 다 드리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탁형 봉사단은 기본적으로는 그 위탁을 받은 그 기관의 소속 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지급하지만 저희의 프로젝트 봉사단은 코이카와 계약하는 단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원에게 직접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코이카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성과 관리는 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산도 용역경비 산정 지침으로 바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용역경비 산정 지침이 뭔가 뭐 저희 국별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뭐 지역실에서 하는 큰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병원 뭐 역량 강화 사업이나 농촌 개발 사업이나 일반적으로 뭐 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되는 그 국별협력 사업이 PMC가 사용하는 지침이 용역경비 산정 지침입니다. 용역경비 산정 지침은 NGO 쪽의 지침이나 아니면 저희 연구조사 용역 지침과는 좀 다르게 재경비와 기술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경비와 기술료라는 항목은 저희가 이제 그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예산 항목이고요. 그래서 재경비가 직접 인건비의 110% 이내고 다음에 기술료가 직접 인건비와 앞에서 말한 재경비 합산의 40% 이내 뭐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진짜 해외에서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기 위한 지침이 용역경비 산정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경비 산정 지침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그 재경비와 기술료는 저희가 총 사업비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재경비와 기술료를 최대로 하면 그 금액을 넘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에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사전 공고가 올라갔는데 사전 공고 하나의 예시를 보면 그러면 전문가 투입은 어떻게 되냐? 뭐 PM부는 뭐 국내 9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외 FM은 뭐 이렇게 있고 해외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내 왔을 때 뭐 할 것도 있고 또는 국내에서 단원들 그 직무 교육할 때 또 지원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 투입이 조금 있고요. 다음에 국내 FM은 또 이제 국내 투입이 좀 더 많고 이건 사업마다 좀 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급수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사업마다 어디는 국내가 좀 더 있고 국외를 좀 줄이기도 했고요. 예산 안에서. 그럼 여기서 하나를 봤을 때 그러면 국외 FM이 594일 그러면 365 곱하기 2년도 안 되는데 뭐 2년 반이라며 저희의 이 기준은 여기 나오는 기준은 실제 체재하는 날짜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근무하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준에 따라서는 한 달에 최대 22일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594가 어떻게 나왔냐? 23개 26 594 나누기 22 어떻게 될까요? 예. 27이에요. 예, 그럼 27개월 곱하기 22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7개월치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체재비는 어떻게 됩니까? 체재비는 당연히 달력에 들어가는 날짜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파견 갔을 때 일비, 숙박비 그런 예산들은 당연히 달력에 체크되는 날짜에 따라서 한 달에 30일, 31일이 지급되지만 직접 인건비, 여기는 직접 인건비 관련된 항목이거든요. 그 데이터는 그 직접 인건비는 워킹데이 기준이고 한 달은 최대 22일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한 이 현지 직원은 또 총 활동 기간 동안 이 현지 직원을 2명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분은 저희는 한 명은 매니저급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한 명은 실무급 해가지고 이렇게 최소 2명은 현지 직원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그 공고 올라온 것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MC 사업수행 기관의 주요 과업은 앞에와 다 중복되는 겁니다. 수행 계획을 일단 수립해 주시고 실시하고 다음에 성과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음에 단원 모집, 홍보, 성발, 국내 교육, 현지 적응 교육을 그 코이카와 함께 실시를 하게 되고 다음에 프로젝트 봉사단의 공동 주거지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단원이 1년 가고 2년 가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 3개월 짧게 가서 이게 말이 돼? 저도 뭐 2년 4개월 봉사단을 했었는데 2년 4개월 했다고 제가 많은 성과를 한 게 아니지 전 또 많이 실패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4개월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저희가 1년 이상 가는 장기 코이카 봉사단들이 대부분 학교의 교육단원으로 가기 때문에 교육 수업의 시수에 맞춰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직후넌에 컴퓨터로 간다라면 컴퓨터 수업이 일주일에 40시간 배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10시간 내외로 배당이 됩니다. 일주일에. 그러면 단원이 당연히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겠지만 그러면 단원은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의 그러면 하루에 뭐 한 2시간을 볼 수 있겠죠. 워킹데이를 5일로 본다면 한 2시간 근무한다라면 그러면 역으로 가서 일주일, 2주일간은 대학생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봉사를 할까? 제가 보기에 하루에 8시간 이상 봉사할 것 같아요. 가가지고 밤에도 막 다음날 무슨 마을 축제할 거 뭐 색종이 자르고 있고 뭐 밤새서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저희 3개월, 4개월간 봉사단들은 9 to 6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충분히 그 활동을 할 만한 과업이 주어질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8시간 안에서 2시간은 개인 역량 개발에 시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2가지 성과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9 to 6, 8시간 동안 한 6시간은 저희 사업 성과를 위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저희 현장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말 그대로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미니 ODA 사업을 현장에서 일 경험으로 해보는 그게 한 하루 8시간 동안 한 6시간이 적합하다라면 나머지 2시간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으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저는 이 3개월, 4개월 단원의 활동이 절대 1년 가는 단원보다 활동이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의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러다 보니 저희가 주거지를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이라 하는 게 뭐 방 하나 여러 명 그게 아니고요. 단원들이 해외 나갔을 때 1년짜리 집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렌트를 해주는 것에 대한 좀 걱정도 있고 정확히 하면 1년도 대부분 아니에요. 1년을 단원이 파견 가더라도 현지 적응 교육을 길면 2달 하거든요. 나머지 10개월짜리 집을 임차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사람이 나는 2년 뭐 월세 주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8개월만 해주세요 그러면 잘 안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 3, 4개월은 더 집을 구하기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원이 집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 PMC에서 단원들이 주거를 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레지던스 호텔인데 중간에 거실과 키친이 있고 방이 한 2개 있고 그래서 동성 둘이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한 6개를 같이 한 4개월 렌트를 할 수 있다라면 좀 가장 조금 좋은 주거지지 않을까 주거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 주거지에 대해서 저희 사업수행기관에서 그 탐색을 해줍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그 단원이 한 번 갈 때마다 현장 사업은 단원들에게는 그 부분적인 현장 사업이더라도 저희 PMC가 관리하는 2년 반, 3년 동안의 사업에서는 다 연결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전체의 그런 사업에 대한 그 기획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원하고요. 다음에 단원의 현장 파견을 관리하고 사업 운영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당연히 그 입찰 공고문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이카 이 단원들은 코이카와 일단 계약을 한 단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코이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코이카 이 단원에 대한 복무와 안전에 대한 책임은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현장에서 FM이 계시니까 1차적인 안전과 복무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저희 과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원이 만약 좀 심각한 비위 행위가 있어서 단원 복무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라고 하면 규정상 복무심의위원회는 사무소가 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원을 제재 조치하는 것은 계약의 주체자인 코이카가 하는 거죠. 만약 단원이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그건 코이카가 하는 게 맞고, 복무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당연히 코이카에서 하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가기 전에 좀 그 소소한 복무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말 그대로 안전이 뭐 현지에서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약 드시고 나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직접 관리해 주시는데, 만약 진짜 외국 또는 한국으로 후송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무소에서 또 이제 안전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체계가 그렇게 나눠질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 사업 수행 체계가 조금은 칼로 물베기 같이 명확하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규정 개정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더 명확히 나올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과 규정은 한 8월 말 또는 9월 초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단원이 뽑히는 게 11월 말이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원이 모집되는 초반에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나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의 특수 조건 중에 그냥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저희의 그 PMC 11억 또는 12억에 대한 계약 금액에 대한 관리와 정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현장 사업이나 기타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 단원이 요번에 한 8천만 원대 현장 사업에 대해서 그 PMC에서 저희 사무소에 현장 사업을 신청하고, 사무소가 승인을 하게 되면 사무소가 그 예산을 PMC에게 이건 다 달러로 되기 때문에 PMC의 현지 계좌에 드리고, 그다음에 PMC에서 정산을 사무소로 해주는 방향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본부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PMC 예산이 11억에서 12억은 저희 본부와 정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 현장 사업과 한 달에 100불씩 하는 단원 역량관리 예산은 현지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들은 저희의 이 정산과 이 관리는 저희 PMC의 과업에 넣었고요. 당연히 체재비나 생활비 같은 것은 그냥 사무소에서 단원에게 직접 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밑에가 이것은 이제 특수 조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제안 요청서가 지금 올라갔는데 두 개 사업 제안 요청서를 보면 이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단원이 요번에 12명이 가야지 이 사업이 성과가 달성된다라고 생각해서 12명을 했는데, 단원이 너무 작게 뽑혔을 때 이 사업의 성과가 당연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근데 단원 파견에 대해서 단원 파견 숫자를 좀 저희 사업 기관에서 좀 더 용이하게 달성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찰에 들어오시고 하는 저희 사업 수행 기관이 이런 단원들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더 잘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제한 같은 게 있으면 저희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원의 파견율을 높이기 위해 코이카도 당연히 힘쓸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사업 수행 기관이 같이 힘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원의 파견율이 목표 대비에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을까? 기존같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을까에 대해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다시 또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사전 공고가 죄송하게도 원래 6월쯤에는 올라간다라고 예전에 안내를 했었는데, 좀 저희도 이제 여러
처음 이게 개편되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개편된 거거든요. 뭐 처음 들으셨던 분들은 뭐 별로 안 바뀌었네 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 기관에서 이런 개편이 될 때마다 저희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좀 예상보다 계속 늦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7월 초,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8개 사업이 사전 공고가 다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공고가 원래 규정상 그 사전 공고 되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본 공고를 올릴 수 있거든요. 본 공고가 올라가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제안서를 받는 것을 지금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 큰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게 저희도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단원들을 올해 연말에는 계약서를 쓰는 거,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가게 하는 게 저희가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올해 단원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제 시간이 앞에서부터 계속 좀,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사무소에 수요 제출하라고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기획조사를 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맨 밑에 단원 교육이 12월 중순에 시작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역순으로 했을 때 기간을 봤을 때 이런 일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길게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8월 말까지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고요. 9월부터는 이제 9, 10, 11월 단원을 모집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가장 큰 게 신체 검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신체 검사도 되게 길게 걸리는데 저도 고민했습니다. 3, 4개월 가는데 신체 검사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양보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할 건 다 하자라고 좀 하게 되었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보면 일단은 저희 PMC가 다 뽑히면 저희가 한 3일 정도 기간 동안 함께 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 봉사단의 가이드라인과 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얘기하면서 또 이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또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직무 교육을 12월 중순부터, 예를 들면 12월 15일부터 12월 뭐 24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뒤 일주일 동안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그 온라인 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그리고 나서 1월 초부터 2주간 또 영월 교육원에서 또 마지막 합숙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이 끝나면 원래 목표는 일주일 내로 파견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가능한 비자 문제가 없는 국가들만 지금 추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를 받는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면 중간에 떠버리거든요. 때문에 지금 나가는 국가들은 그 바로 저희 단원들이 교육받고 바로 뭐 나갈 수 있게 비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들이어서요. 그래서 1월, 제가 여기는 2월, 4월을 파견 활동이라 했는데 한 1월 말부터 4월 말 정도까지 1차 단원이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8개 사업이 저희가 올해 사무소에서 되게 많은 사업을 제출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내부 심사와 기획조사를 통해서 8개 사업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우간다와 파라과이 사업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도 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긴 계획을 말씀드리면, 요번은 저희가 입찰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입찰과 공모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공모는 NGO 사업 같이 자유 주제 속에서 그 제안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게 있고, 입찰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수요는 그 들어오는 기관의 수요가 아니라 코이카 또는 그 현지 국가의 수요인 거죠. 입찰을 할 때는 그 파트너 국가 또는 코이카의 수요를 구체화시켜서 이 사업을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가 입찰인 거고요. 반대로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파트너 기관이 또 수요가 있는 게 있고 또는 또 강점이 있는 게 더 부각될 수 있는 방식은 저희가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배 협력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입찰이고요. 일부 공모가 나올 때가 있고, 민간 협력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공모죠. 100%까지 공모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프로젝트 봉사단은 계속 입찰로 했었고 이번에도 입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식과 그다음에 지침은 많이 바꿔서 입찰을 했지만, 저희도 한번 입찰을 생각해 보니
이 사업이 저희가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매년 10개에서 12개가 신규 개발될 예정이고 2027년이 됐을 때는 한 35개 사업이 돌아가야 돼요. 35개의 사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2027년쯤에는 35개 사업이 모두 다 입찰로 꼭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파트너 기관들의 좀 강점이 더 드러날 수 있게 입찰이 아닌 공모의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입찰 또는 공모라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이 연간 10개에서 12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2027년에는 프로젝트 봉사단원의 숫자가 35 곱하기 12명 곱하기 상하반기 2회 하면 나오는 한 800여 명의 숫자를 저희 프로젝트 봉사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2027년에 프로젝트 봉사단의 숫자를요. 그러다 보니 이제 35개 정도의 저희 사업이 돌아가야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2025년 내년도 사업도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입찰을 또는 공모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거는 2024년 신규 사업 8개고요. 지금 2025년 신규 사업은 올해가 조금 그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시작하는 거고, 그 내년도 사업은 올해 10월을 목표로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이제 뭐 몇 개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는 한 10개 내외의 사업이 또 신규로 갈 것 같고요. 그때는 입찰 또는 공모까지도 고려할지에 대한 건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